그림은 같은 시기에 관측한 두 해역의 표층에서 심층까지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수온염분도라는 겁니다. 우리 이 수온염분도부터 분석을 좀 하면 수온염분도는 어떤 거였냐면 자 이제 이 세로축이 수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가로축은 염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수온이 낮아지는 거고요. 염분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요. 염분은 높아지는 거고 수온은 낮아지는 거고. 그죠?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 있냐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밀도선. 즉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숫자들이 높아지는 등밀도선이 나타난다. 등밀도선이라는 건 요 같은 선상에 있으면 밀도가 뭐하다. 같은 해수다. 밀도가 같은 해수다. 이런 뜻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선 A와 B는 각각 저위도, 고위도 해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위도가 어디예요? 적도 근처죠. 그러니까 저위도는 수온이 좀 높겠죠. 표층 수온이. 전체적으로 평균 수온은 높을 거고요. 고위도는 저위도보다는 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고위도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수온이 좀 낮을 거잖아요. A와 B 보시면 평균 수온을 우선 따지기보다는 제일 위에 가장 높을 때의 수온을 보시면 누가 제일 높아요? B가 A보다는 높죠. 수온이. 그러니까 B가 저위도입니다. 우선 기역은 틀렸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니은. 같은 부피의 기역과 니은. 지금 기역과 니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 니은. 지금 보시면 같은 등밀도선 내에 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은 현재 밀도가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부피의 기역과 니은을 섞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부피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수온도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밀도를 나타내기 위해선 염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염분도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교차되는 지점, 밀도와 이게 온도가 중간 부분에서, 그 다음 염분도 중간 부분에서 설정되는 지점이 밀도, 이 해수, 혼합된 해수의 밀도가 되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두 개의 접선의 중심 방향 쪽에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 수온의 영향과 밀도의, 염분의 영향이 밀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똑같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등밀도선이 좀 원형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둘을 섞으면 이 접선, 이 두 해수를 섞으면 이 접선의 중심 쪽에서부터 밀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것보다는 원래의 등밀도보다는 오른쪽 하단으로 가기 때문에 밀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혼합돼서 형성된 해수의 밀도는 기역이나 니은보다는 크게 돼요. 됐죠? 자, 디귿. 염분이 일정할 때 한번 볼까요?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에 따른 밀도 변화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시면 염분을 하나 딱 정해놓고요. 이렇게 찍어보자고요.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에 따른 밀도 변화는, 그럼 수온이 높을 때는 밀도가 많이 변하네요. 이 간격이 좁죠. 등밀도선의 간격이. 수온이 낮을 때는 등밀도선의 간격이 좀 넓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수온에 따른 밀도 변화는 높을 때가 크죠. 그죠? 답은 니은 디귿 5번이네요.